안녕하세요.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죠?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보험기간 중에서 여러분들 꼭 외웠으면 한 것들 지금 하나 해놨는데 간단하지만 한번 보시고 기억나시는 해보시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일본의 감귤 보험기간 되어 있죠? 만감류는 저장하실 때 만, 개, 수, 이 했었죠? 네. 이듬해 2월 말일이죠. 동그라미 1번의 2월 말일. 이듬해 2월 말일. 거기 수학감소 다음에 추가보장 바로 되어 있죠. 수학감소 추가보장도 보험금 기간이 같다는 말입니다. 수학량감 추가보장. 원주밀감에 보시면 과실손해보장하고 과실손해 추가보장 시기는 계약서 일사시고 종기가 언제냐 보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종료 시점 얘가 이듬해요 판매 개시년도에 판매 개시년도 12월 21일 초과할 수가 없죠. 12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자,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동상의 과실손해 추가보장, 아니,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 시기는 이때 끝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2월 21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2월 말일이죠. 2월 말일. 이듬해 2월 말일. 나무 잘 보시고요. 만감류, 원주밀감, 나무 손해보장 기간 다 똑같습니다. 계약서 일사 시작해서 종기가 이듬해 4월 며칠이요? 30일. 4월 30일. 되셨나요? 자, 경작불능보장 가볼게요. 경작불능보장은 다른 말이 없으면 전부 다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해서 수학 개시 시점에 끝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계약 제24시에 시작해서 수학 개시 시점에 끝나요. 근데 복분자죠, 복분자. 복분자는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견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보니까 2양 직파 완료일 24시에 시작해서 출수기 전이죠. 출수기 전. 출수기 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출수기 전까지예요. 다만 조 사료용 저는 우리가 조 사료용표에 경작불능 보장 경작불능 보험 공고할 때 경과비율이 5월, 6월, 7월, 8월이었죠. 8월까지잖아요. 그래서 8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8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팥은 보니까 언제까지냐 보니까 종실 비대기 전입니다. 종실 비대기 전. 자,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보시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사과 보면 사과배, 당감떨분감, 과수사용 같이 가죠. 사과배, 당감떨분감, 과수사용 같이 하는데 거기 뭐라 나왔어요? 사과 나왔죠?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여기는 Y, 여기는 Y 플러스 1. 만감류, 원주밀, 감귤은요? 만감류, 원주밀 다 해서 동기가 이듬해 4월 30일이죠. 참달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참, 치, 유니까 여기 며칠? 7월 1일, 6월 30일. 판매 개시년도 이듬해 하시면 되죠. 판매 개시년도는 참다리를 수확해서 참다리 공판장에 판다 그 말이 아니에요. 판매 개시년 보험 상품, 참다리라는 상품 있죠. 농작물 재보험 상품을 파는 그런 판매 개시년도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마늘의 재파종, 마늘 남도종, 도기파종 보장의 재파종, 조기파종 보장, 양배추의 대정식 보장의 보험기간입니다. 마늘 계약 제2사 시작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10월 31일. 마늘 조기파종 시험은 안 나올 거예요. 얘가 바로 안 나올 건데 혹시 나오면 이 문장 다 쓰라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한 3번 정도만 보시게요. 한지영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한 번 더요. 한지영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한 번 더요. 한지영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한지영 마늘 보험 상품을 언제 판매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농협 단위农가면 이렇게 큰 의자고 같은 거 있죠. 거기다 판매 그 시기를 알려주거든요. 보험 상품 판매 시기를. 거기다 해마다 바뀌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해놓은 거고요. 양배추는 재정식 보장은 재정식 완료일인데 다만 판매 개시는 10월 15일. 10월 15일. 날짜 잘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보험기간 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보시면 생산비 보장 보시면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 있죠. 그래서 종기를 제가 외우시라 있죠. 종기를 일단 외우놓고 그 다음에 뭘 외우시라? 시기에 보시면 정식 완료일 24시, 파종 완료일 24시 돼 있죠. 근데 파종 완료일은 각 품목마다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지금. 정식 완료일은 며칠 초과할 수 돼 있죠. 요거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 날짜를 이 날짜.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고랭지문은 밑에 정답 보세요. 적지 마시고 7월 31일, 월동문은요 10월 15일. 자, 그 다음에 당근은요 8월 31일, 쪽파 일형형은 10월 15일, 그 다음에 시금치 10월 31일, 판매 개시년도 아니 메밀은 9월 15일. 자, 그 다음에 그 고랭지 배추는요 7월 31일. 정답 그냥 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기가서 외우시라고 말이에요. 가을 배추는 9월 10일, 그 다음에 월동 배추는 9월 25일, 대파는 5월 20일, 단호박 5월 29일, 브로콜리 9월 30일, 양상추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랑 뭐 하나 보고 가시게요. 얘가 계속 눈에 밟혀서 252페이지 봐보세요. 252페이지 보시면 재파종 재정식 보장 해가지고 나와 있죠 지금. 거기에 메밀 봐봐요. 메밀에 파종 완료일은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지금. 하나만 체크하시게 9월 15일 줄 쳐보세요 여기다가. 252페이지요. 9월 15일 체크해보세요. 9월 15일 메밀에서 9월 15일.
되셨어요? 오른쪽에 보장 종료일 봐보세요. 판매 개시년도 몇월 며칠 초과수업돼요? 9월 25일이죠. 며칠 차이나요? 10일. 시금치 노지 봐보세요.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초과수 없죠. 오른쪽에 보장 종료일 보세요. 11월 10일이죠. 며칠 차이나요? 10일 차이나요? 다시 할게요. 밑에 월동무 보장 개시를 보시면 판매 개시년도 10월 10일 초과수 없죠. 오른쪽에 월동무의 보장 종료를 보시면 10월 25일이죠. 며칠 차이 나는 거 전부 다 10일 차이 다 전부 다 10일 차이 나요. 아셨어요? 그래서 재파종 재정식 보장은 보장 종료일의 날짜를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여기다가 제가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 해놨죠 지금. 여기다가 며칠만 더 하시면 된다고? 10일만 더 하시면 재정식 재파종 보장 종료일이라고 얘가. 이해되셨나요? 해당된 거 잘 보시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금 한 거 여기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 뭐 8월 31일, 9월 30일, 10월 15일 막 나오잖아요. 여기다 얼마씩 넣으시라고요? 10일, 10월 25일. 그러면 10월 10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눈에 밟혀서 그래요 제가. 이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95페이지 보시면 본진으로 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요. 자, 아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겠습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동그라미 1번은 지급보험금에 제공이 되는 보험료다. 순보험료죠? 순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는 부가보험료. 1번에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첫 번째 줄 밑줄 쳐놓으시고요.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자, 괄호 1번, 2번. 과수 4종의 국고 지원은 보험료의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이며 가입 조건별 차등 지원한다 있죠? 60에서 33 또는 33에서 64 하시면 됩니다. 33%에서 60%. 변은 보장 수준에 따라 가입 조건별 차등 지원한다. 자, 밑에 보시면 정부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 되어 있죠? 거기 표에는 별표를 100개를 치시고요. 이 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표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그러면 우리는 점수를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이 표를 주지 않고 정부보조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또는 보장 수준에 따라서.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로로 할게요. 세로로. 아니 가로로 할까요? 보니까 보장 수준이 60, 70, 80, 90, 90인가요? 85죠? 85, 90이죠? 85, 90이다. 돼 있네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얘를 그냥 주면 아주 땡큐죠. 근데 얘를 주지 않고 자기 부담 비율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 몇 퍼센트예요? 40, 얘는 30, 얘는 20, 얘는 15, 얘는 얼마? 10이겠죠.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10이다, 자기 부담 60이다, 자기 부담 비율이 자기 부담 40이다 그랬을 때 보장 수준이 60이다, 70이다, 80이다, 85다, 95다는 것을 우리가 원래 캐치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과수 4종의 경우는 지원을 얼마만큼 해주냐 보니까 여기는 60, 60, 50, 38, 33. 되셨나요? 변은요. 60, 55, 50, 44, 41. 얘는 과수 4종이고요. 그렇죠.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보장 수준 얘네들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자기 부담 비율을 적어놨어요. 제가 모든 문제는. 한번 더 보시라고요. 그래서 한번 뒤에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9번 문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네. 보험료 차등 적용. 자, 보험료가요. 아직 시험에서 안 났는데 혹시 일종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이 5% 적어졌어요. 5%가 그러면 가입금액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하면 되겠죠. 요율 몇 퍼센트가 들어가요? 이거 0.05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시설물을 재해에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5가지 나눴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몇 종부터 몇 종까지? 1종부터 5종까지. 1종이 제일 튼튼한 거고 5종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종 되어 있죠. 1종 되어 있으면 0.05에서 깎아주는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 0.7만큼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요율 상대도예요. 아셨죠? 어디 많이 들어요? 농업용 시설물에 많이 들어요. 부대시설 안 들어가요? 농업용 시설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 나온다면 시험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4종이냐 5종이냐 나올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종이면 얼마? 0.7. 교재 보세요. 2종이면 0.8, 3종이면 0.9, 4종이면 1. 그다음에 5종이면 1.1이죠. 1.1이죠. 정말 죄송한데요. 적으실 때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다 적으세요. 다른 거 0.70, 0.80, 0.90, 1.00, 1.10 되셨나요? 혹시 답 나오면 그게 제일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수치상으로요. 1하고요. 1.00하고 완전 달라요, 얘네들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험으로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 좀 외우셔서 좀 좋은 게 뭐냐? 일종이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경량철골조 되어 있죠. 일종이면 경량철골조예요. 그런데 버섯 재배사 하잖아요. 버섯 재배사. 그러면 경량철골조가 있는 데는 뭐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어에 보시면 되냐면 철골이라는 단어에 보세요. 철골. 철골 동그라지 철골. 2종, 3종, 4종, 5종 철골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시험 보실 때 출제자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이 또라이가 일종 안 물어봐요. 그냥 제가 아까 일종 적어드렸잖아요. 안 적어주고 그냥 철골조래. 뭐 철골조야. 나왔어요. 그러면 철골 들어왔지 몇 종?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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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은 뭐냐? 2종 보니까 허용 적설심 및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 제형 설계 기준에 몇 퍼센트 이상이 하우스 되어 있죠. 얘는 숫자 120%만 생겼어요. 몇 퍼센트요? 120%. 이상이죠? 3종은요? 100에서 120%입니다. 100에서 120. 이렇게만 적으시면
100에서 120%. 되셨나요? 4종이면요. 4종.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좀 복잡하니까. 자, 허용 적설심 및 허용 풍속 지역별 내 제형 설계 기준의 100% 미만이며 그리고 허용 적설심이 7.9cm 이상이고 그다음에 바람은 얼마만큼 건드려야 돼요? 10.5 이상 건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5종은요. 이런 거 없이 7.9 미만, 10.5 미만. 되셨나요? 요 오늘 잘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안에 뭐 허용 독설 시민이 뭐 이런 네 제형이 다 필요 없어. 이 숫자만 보세요. 120% 이상이면 몇 종? 2종. 100에서 120이면 3종. 100 미만인데 눈이 7.9cm 쌓인 걸 이상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 4종. 바람이 초당 10.5m 이상이다 그러면 4종. 10.9 미만이다 그러면 5종. 10.5 미만이다 그러면 5종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아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 쓰시오. 자, 밑에 보험료 환급 1번에 이 계약이 땡땡 또는 땡 1, 2, 3 돼 있죠? 땡땡 환급 보험료 반환 되는데 자, 무효 효력 상실 해지 하시면 무효 효력 상실 해지.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 전부 다 쓰라고 한번 사이트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사이트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이제 내 거 썼으니까 뭐라 된다? 가로 넣기라 된다 얘를. 그러니까 좀 받으시다. 무효나 효력 상실이나 해지. 자, 가로 1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런데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럼 정말 이건 뭐래? 무효. 납입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주고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주는데 월 미경과 비율에 따릅니다. 월 미경과 비율. 월 미경과 비율. 자, 바로 2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고요.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괄호 1번과 괄호 2번 중에서 어찌됐든 보험료는 주죠. 그런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데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어떤 거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다가 고의 가로치시고 중대한 과실 가로치시고요. 고의 가로치시고 중대한 과실 가로치시고. 되셨나요? 자, 2번 보시고요. 2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해지하는 경우 바로 이번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한 사유 해지에 따라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자, 바로 3번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첫 번째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돌려주는 거예요. 바로 1번에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액 환급인가요? 두 번째 해지 효력 상실의 경우는 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죠. 두 번째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첫 번째 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죠. 두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반환해야 하네요. 반환하지 않죠? 반환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그럼 이때 이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교재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외우셨으면 좀 기억나신 대로 좀 따라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임의해지 사기에 해서 피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적으시고 키워드 적으셔가지고 하시면 이게 지금 그래도 언뜻 다는 못 적어더라도 만약 15점짜리 다 적으면 나온다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15점 다 못 맞더라도 우리는 60점 넘으면 되니까 어쩔 쓴다면 많이 못 쓰고 나오는 것보다는. 되셨죠? 여기서 가로 넣기 나온 거 요거 무효, 해지, 효력 상실. 이게 뭐 월미경과 비율 이런 애들, 그다음 고의, 중대한 과실, 임의해지, 사기, 보험료, 미납 이런 거 잡으셨어요. 자, 3번에 보시면 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이것도 바로 써보세요. 무효, 효력 상실,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6회 땐가는 그 연단위 복리의 그 이자율까지 물어봤어요. 바로 넣기로. 이거 없어가지고. 397페이지 11번에 자, 사실은요. 이 11번 여기 보험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평가사분들이 조사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가 실질적으로. 1번에 과수원의 구성 방법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에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의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자, 바로 2번에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 계약으로 각각 가입 처리하며 개별 과수원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증권 내 각각 목적물로 가입 처리한다. 가로 3번에 세가 품목의 경우 알프스 오토메 루비에스 걸어쳐보세요. 알프스 오토메 루비에스.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키우시는 분을 품목 가입하시는 걸 못 봤는데 안동인가 청송에 가면 있나 모르고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수분수로 옆에다 몇 그루 심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미니 사과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미니 사과. 품종을 심은 경우에는 별도 과수로 가입 처리한다. 4번의 감귤, 원주 밀감류, 망감류 품목을 경우 계약자 1인이 원주 밀감류와 망감류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과수원 및 해당 상품으로 가입한다. 자, 바로 5번의 대추 품목의 경우는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간 말이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에서 계약자 1인이 제4종과 사과대추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과수원으로 가입한다.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은 이따가 보시면 인수제한상이 나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옆에 그냥 간단하게. 천안인가? 청양이죠? 영광. 부여 청양 영광.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이라고요? 부여 청양 영광. 자, 가로 6번의 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하는데 구조체 더하기 피복체 다 가입하라고 말입니다. 구조체만 단독 가입 못한다. 구조체, 피복체 해서 가입하고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 자, 가로 7번에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자, 가로 2번에 논작물 보시면 논작물. 자, 벼, 밀, 보리, 귀리 경우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50만 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단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 이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 합하여 얼마 이상?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벼의 경우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은요. 밀, 보리, 귀리 등후 같은 동 또는 리 안에 위치한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하나의 농지를 취급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두 농지는 두 농지 하나의 농지로 본다. 자, 바로 2번에 조사령 벼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되셨나요? 자, 동그라미 1번 단 가입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 합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통합하는 농지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는 없다 되고요. 398페이지 보시면 3번에 밭작물 보시면 바로 1번에 메밀.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50만 원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50만 원 미만의 두 개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자, 바로 2번 콩, 팥, 옥수수, 대파 쭉 나오죠. 양상추까지. 이때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100만 원.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의 잠깐만요. 100만 원 미만의 두 개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죠? 네, 제가 지금 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3번은 보니까 수입 보장 포함해서 수학 감소 보장만이 가장물이죠. 전부 다 얼마예요? 200만 원. 자, 바로 4번의 차. 보험 가입 대상은 7년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해차. 몇 년 이상이요? 7년 이상. 자,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의 1000제곱미터 미만의 두 개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다 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5번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나머지도 다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자, 바로 6번 별표 치시고요. 얘는 고추의 경우 바로 3의 조건에 더하여 200만 원 가입 금액이 얼마나 얘기예요? 200만 원 그만이겠죠? 더하여 10알당 제식 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 가능하다. 아, 제가 지금 아까 버벅댔잖아요. 바로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브로콜리 찾으셨어요? 네, 브로콜리 밑줄 치시고요. 브로콜리 곱다 그러니까 그쪽 긋고 있는 거예요. 399페이지 이제 원의 시설 보시면 자,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제외되는 돈 뺀다 그 말입니다. 바로 1번에 단지 내에 해당되는 시설 약물은 전체를 가입해야 하며 일부 하우스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혹시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질문하실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자가 하우스 한 동만 있어요. 얘만 가입했어요. 그게 몇 단지예요? 이게 한 단지죠? 근데 얘가 또 옆에 또 있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두 개죠. 그럼 얘가 몇 단지? 한 단지. 그럼 하우스 몇 개 있어요? 두 개. 또 있으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얘가 몇 단지? 한 단지. 한 단지 안에서 세 개 있으면 세 개 다 가입하는 말입니다. 일부만 가입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바로 2번. 연동하우스 및 유리원실 일동이란 그 적으세요. 거기다가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순서 관계없이 적으세요. 또 여기 기둥 서방하고
가로 3번 한 단지 내 단독, 연동, 유리, 온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한다. 자, 가로 4번 한 단지 내 단독, 연동, 경량, 철골도 혼재되어 있는 각각 개별 단지 버섯 재배사고요. 5번에 원예 시설 보시면 최소 가입 면적 단독, 연동 같습니다. 버섯 하우스도 단독, 연동 다 같아요. 얼마예요? 300제곱미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단지 면적이 가입 기준 미만인 경우 인접한 경지의 단지 면적 합하여 가입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한 단지로 판단할 수 있다. 넘겨보시면 가격 조항 나와 있죠? 네, 가격 조항 기초 통계 기간 날짜들인데요. 날짜들.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맨날 헤딩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따로 해드릴 건 없고 날짜 제가 해드린 거 그냥 외우시고 혹시 그 기초 통계 보시면 뭐 서울 양곡 도매시장 나오고 가락 도매시장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콩에 보시면 그 장류 및 두부용 양곡 도매시장이고 그다음에 반민용의 서리태 흑태도 양곡 도매시장이죠. 나물용 보면 뭐라 되냐면 사업 대상 시 군의 지역 농협의 평균 수매 가격 되어 있죠 지금. 따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저기 제주도. 제주도에서 나물용 콩 그 종자를 갖다가 저기 뭐냐 나물용 콩을 우리나라에서 60% 70% 이상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 그 다음에 양파 보시고요, 고구마 보시고, 감자 보시고, 양배추 보시고, 그 다음에 포도 보세요. 포도까지 마늘 빼고요. 포도까지 보시면 전부 다 어디예요? 가락도매 시장이죠. 가운데 따로 외우실 필요 없다. 자, 오른쪽 맨 위에 이제 6번 마늘 보시면 사업 대상 시군 지역 농협의 수매 가격 되어 있잖아 지금. 이 사업 대상 시군 지역 농협이 겁나 많아요. 그 마늘 주 생산지 있죠. 뭐 창녕이 됐든 의성이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 없다. 기초 통계만 여러분 봐두시고 넘겨보시면 인수 제한 사항에 바로 넣습니다.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